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은 이제 2021년도 6월에 시행되었던 이지우 문과 수학 원코스에 대한 풀이 영상입니다. 문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밸런스 있게 잘 출제된 시험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긴 했지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참수 문제는 생각보다 쉬운 예제로서 나왔다. 그게 뭔가 특별히 복잡한 상황을 주어지지 않고 우리가 예제에서 흔히 볼 법한 기출에서 흔히 볼 법한 문제들로 출제되었고 확률 같은 문제도 이제 확률 예제들을 좀 살펴봤을 때 볼 수 있는 유형이어서 조금만 고민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소 이제 뭐 기본적인 이유지는 게임보다는 살짝 생각을 요하는 문제여서 전 중상 정도 됐을 것 같다. 수화식 문제가 생각보다 조금 실수한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고 정수의 성질은 글쎄요 진법만 잘 알고 있으면 잘 풀지 않았을까? 그리고 도형은 사실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6월 치고 좀 많이 어렵게 나오지 않았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11월 달에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막 걱정하지 마시고 11월 때도 충분히 밸런스 있게 잘 나올 거고 난이도가 이거보다 아주 살짝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하시던 거 열심히 잘 준비하시면 잘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 문제인 2차 함수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2차 함수 fx랑 gx가 주어졌습니다. gx는 다음 두 조건을 이제 만족시킨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gx의 값은 x는 3에서 최소값을 갖고요. R로 볼록인데 최소값 줬고요. 그다음 G의 삽값과 F의 사값을 주어줬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뭔가 추측을 하고 가도 좋은데 어차피 구하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흐름에 따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조건에서 A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A 값은 이제 요 X 앞에 있는 개수고 지금 x는 3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건 이제 다들 알잖아요. 그쵸? 여기가 3이다. 축이 3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대칭축 공식 쓰셔도 괜찮고 아니면 이걸 기본형으로 바꾸시는 공식 쓰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나중에 b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어떤 거 써볼까요? 그냥 축 공식 한번 써볼게요. 기본형 하는 거 다 할 줄 아니까 x는 공식이 마이너스 2 곱하기 x 앞에 개수분의 다시 최고차인 개수분의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 a예요. 요게 3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a는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6이고요. 자, 게다가 조건 이제 두 번째를 보면은 이제 b의 값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fx식은 이제 4를 집어넣으면 이제 이 식이 완벽하기 때문에 f의 사값에 함수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해보면 마이너스 30이고 마찬가지로 g에다가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a에다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gx의 식이 gx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b인데 여기다가 g에다가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24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2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지으면 마이너스 8 b는 마이너스 24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얘는 24이다. 자, 그랬을 때 함수 gx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마찬가지로 기본형을 구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결국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값은 야 그러면은 g의 3값은 몇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 계산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기본형을 구하셨다면 기본형 안에서 지금 보시면 gx식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 여기에 전개해서 원래 식과 돌아가려면 마이너스 몇이 될까요? 3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셔도 좋고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18에 마이너스 24니까 얘도 마이너스 33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3. 자, 그리고 저는 이제 fx랑 gx가 만나는
점 중에서 4 위에 다른 점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그냥 식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fx는 마이너스 2x 제곱이고 x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니까 이거 이항시키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4 오른쪽에 쓸게요. 0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일 거고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는 0이니까 또 다른 하나의 근은 x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2 집어넣고 여기에 6 집어넣을 수 있고 그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다가 2를 집어넣고 자, 요 범위 안에서 fx의 값에 이제 이 값이 최대가 되는 경우랑 그 다음에 최대가 되는 그때 x값과 그때의 함수값을 구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fx-gx가 뭘까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구한 이 식 있죠, 이 식. 이 식은 이제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식은 gx 빼기 fx예요. 그죠? 네, gx 빼기 fx니까 이거 실수하지 마시고 얘 하시려면 이제 다시 계산하시면 되죠. 아니면은 이거 싹 다 이항시키면 f 빼기 g는 플러스 6x 플러스 24니까 얘를 이제 기본형으로 바꿔주시면 x제곱 플러스 어디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4니까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7이 된다. 따라서 지금 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4 사이에 있고 얘는 지금 위로 블록이고 여기에 있는 잠시만요. 여기에 있는 여기 1이라는 요 값에서 최대값을 갖기 때문에 이 녀석은 지금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최대값은 x가 1인 경우고 그때의 최대값은 27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gx의 식 완성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교점 확인해보고 범위에 따른 최대차수 구하는 문제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뒤를 위해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설명해서 지금 시간이 이렇게나 흐른 거지 여러분들 직접 풀었으면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뒤에서 좀 시간을 좀 더 할애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두 번째 확률 문제도 한번 볼게요. 확률 문제는 지금 A와 B는 A와 B 두 명은 각각 3장의 카드를 든 봉투를 가지고 있다. 봉투 안에 3장의 카드에는 각각 1, 2, 3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A도 지금 봉투를 하나 갖고 있고 B도 봉투를 하나 갖고 있는 건데 A가 가지고 있는 봉투에 이렇게 1, 2, 3 이 하는 카드를 가지고 있고요. B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두 사람이 동시에 자신의 봉투에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요. 적혀있는 숫자의 크기로 이제 승부를 볼 거고 같은 수가 나왔을 때는 무승부로 하고 카드가 다를 때는 큰 수의 카드를 꺼낸 쪽을 이제 승으로 한다라고 할 건데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무승부는 같은 점수 얘는 1점이고요. 같은 점수가 나왔을 때,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승패가 나왔을 때, 승 또는 패가 났을 때는 다른 점수죠. 다른 숫자라고 할게요. 다른 숫자인데 요거는 큰 수를 점수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한 장 뽑을 건데 요걸 어떻게 뽑는 데요? 얘네들을 둘 다 동시에 뽑는 데요. 동시에. 이런 것도 중요해요. A가 먼저 뽑고 B가 뽑을 수 있으니까 얘 둘 다 동시에 뽑는 건지 뭐 순서가 있는 건지 그런 거 잘 체크하시고요. 주어진 조건 한번 봐봐요.
주어진 질문 요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 판의 승부에서 무승부가 될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무승부라는 거 이제 같은 숫자를 냈을 때 무승부니까 A가 3분의 1 어떤 하나의 숫자를 고를 확률은 3분의 1이죠.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숫자를 동시에 냈다고 치면은 요 A 종이 A 박스? A 봉투? A 봉투 안에서 1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고 B의 봉투에서 나올 확률은 1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죠. 근데 이젠 그러한 숫자들이 1, 2, 3, 3개 있으니까 3가지 하시면 여기가 3분의 1의 확률로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악 잘하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젠 그 초반에 맥락을 잘 잡으면 I1, 2I1, 3I1을 잘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승부를 이제 4번을 좀 총한대요. 4번을 총 좀 할 건데, 자, 그랬을 때 다음 확률을 요구해보자. 다음 꺼낸 카드는 매회 원래 봉투로 되돌리는 것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복원 추출 뽑은 것을 다시 집어넣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뭐 A가 3승 이상을 할 경우, 두 번째는 A가 1승 1패 2무를 할 경우에 대해서 확률을 구하라고 했고, 뭐 3번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얘들이 이제 이런 경우 좀 생각해보면 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이제 A가 승을 하면 B가 패를 할 거고, B가 승을 하면 A가 패를 할 거죠. 그러면 이제 A가 승을 할 확률을 구해보고, B가 승을 할 확률을 구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됐죠? 그러면 이제 A가 승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라고 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A가 승을 한다는 건, A가 승을 해요. A가 승을 한다는 건 지금 이 조건이 승패가 갈렸다는 건 서로 다른 숫자를 냈을 거고 A가 더 큰 숫자를 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A라는 녀석이 몇 점으로 이겼는가가 더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A가 3점으로 이겼을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2점으로써 이겼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3점으로 이겼다고 치면은 얘는 3점을 고를 확률은 3분의 1이죠. 그리고 B가 얘가 이제 3점 꺼냈으면 3점 똑같이 내면 무승부니까 2점 또는 1점을 내야 되고 1 또는 2를 내야 돼. 그럼 또는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확률은 배반 사건으로서 합해야 되는 확률의 합이죠. 확률의 덧셈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돼서 얘 확률은 9분의 2가 됩니다. 9분의 2가 되죠. 그 다음에 2점 같은 경우는 이제 A가 2점을 뽑았다라고 치면 2점, 1점. A가 2점을 뽑았다라고 치면은 이제 B는 몇 점만 뽑아야 되냐면 1점만 뽑아야죠. 1점만. 그죠? 그래서 9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A가 승리를 하는데 A가 승리하는 확률 안에서 이 3점과 2점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내가 3점을 뽑는 동시에 2점을 뽑을 수 없으니까 이들은 무슨 관계냐면은 이들은 배반 사건이죠. 배반 사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더해도 괜찮고요. 더하면 이들의 확률은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A가 승리할 확률이 3분의 1인 거고 무승부할 확률이 3분의 1인 거고 A가 패할 확률이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는 A가 이제 3승 이상을 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해볼게요. 3승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이제 4승 할 확률을 구해보면 얘는 3분의 1의 4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잠깐만요. 여기가 기호가 겹치면 안 되니까 얘가 이제 상승을 해서 이겼다라고 했을 때 물론 확률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어떤 게 나올 거냐면 정확히 따지고 봤을 때 1패 3승 1패를 할 수가 있는 거고 3승 1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서로 다른 경우긴 해요. 그래서 3승 1패를 할 건데 그랬을 때 얘가 이것은 이제 반복 시행의 확률을처럼 생겼지만 반복 시행의 확률은 아니에요. 반복 시행의 확률은 NCR의
p의 r제곱 1-p의 r제곱이고 n-r제곱이고 여기에 있는 요거와 요거 합이 1일 때만 우리가 반복식의 확률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할 확률 요 계산은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3승 1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똑같은 거 3개, 1개를 자리 바꿈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우리가 조합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냥 사시 1이라고 적을게요.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그 다음에 얘가 3분의 1 이길 게 3번, 그 다음에 질 게 1번. 마찬가지로 자리 바꿈하는 경우 4팩을 3팩 1팩으로 나누면 이렇게 될 거고요. 요게 3분의 1에 3승, 3분의 1에 1승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얘는 81분의 1이고요. 얘는 81분의 4, 얘도 81분의 4가 돼서 81분의 9가 돼서 결국 9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갖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아래 것도 쉬워지죠. 자, A가 1승 2무 1패, 1승 1패 2무가 될 경우를 한번 확률을 구해보시면 얘는 이젠 1승을 했고 1패를 했고 2무를 했으니까 각각의 확률에 자리바꿈을 해주시면 되죠. 그럼 이제 4팩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2팩으로 나눠주시고 그랬을 때 나오는 확률은 3분의 1에 정석대로 쓰면 1, 2가 되니까요. 결국 요 4팩을 2팩으로 나누면 24를 2로 나누니까 1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4가 있네요. 그 다음에 모는 81이 될 거고 요거 약분 잘 하시면 잠깐만요. 여기 3분의 2죠. 왜? 3분의 1이죠. 미안해요. 2개 이게 없죠. 그럼 3으로 나누면 27분의 4 27분의 4가 되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좀 아래로 내려서 마저 계산을 해볼게요. 자, 마지막은 이제 A가 이기는 횟수와 B가 이기는 횟수가 같아질 확률을 구해봐라. 그리고 A가 이기는 횟수가 B의 이기는 횟수보다 많아지는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A 또다시 색깔을 좀 바꿔서 여기 있는 거를 이제 i번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거를 또다시 2i번이라고 할게요. 자, 첫 번째 i번은 우리 지금 A의 이기는 횟수랑 B가 이기는 횟수가 같아질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뭐 사실 3분의 1 곱하는 거, 몇 배는 곱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일일이 좀 세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승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기는 횟수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들이 한 번도 못 이겼을 경우도 있죠. 이렇게요.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얘들이 1승을 했고 나머지 두 경기는 비긴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2승을 했고 얘들이 2승을 했을 경우가 있죠. 그럼 얘는 그냥 3분의 1이 4승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4팩을 2팩으로 나누고 3분의 1이 4승을 하고요. 얘는 4팩을 2팩, 2팩, 즉 4시 2 곱하기 3분의 1의 4승이 되겠죠. 제가 왜 3분의 1의 4승이라고 쓰지는 알겠죠? 여기 위에 있는 이유와 똑같은 이유예요. 이것들이 이제 어차피 결론적으로 3분의 1이 4승이 될 거니까 이렇게 쓴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계산해보면 81분의 맨 처음 거는 1, 두 번째 거는 여기가 이제 아까 이거 계산한 거랑 똑같으니까 더하기 12,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6 이렇게 되니까 81분의 19라는 걸 알 수가 있죠. 81분의 19 81분의 19.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이기는 횟수가 B가 이기는 횟수보다 많아질 확률을 구하라. 그럼 이제 요건 이제 마찬가지로 노가다를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조금 특이하게 좀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 게임상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좀 할 수 있는데 먼저 노가다 먼저 해보시면 A가 승이 많아야 되니까 A를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할게요. A가 1승을 했고 3무를 했으면 A가 승이 더 많은 거죠. A가 2승을 했고 2무를 했으면 당연히 A가 더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1승, 2승, 2승, 1무, 1패를 해도 여전히 이제 이거 B의 승인 거니까 A가 더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가 3승을 했다면 3승하고 1무가 될 수도 있고 1패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가 4승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총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가 나와요.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거는 총 4개를 4팩을 3팩으로 나누니까 4팩을 3팩으로 나누니까 이거에 81분의 1 얘는 81분의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승 2무는 위에서 구했죠. 그죠? 2승 2무는 위에서 구했고 2승 2무는 뭐였죠? 81분의 6이었어요. 그 다음에 2승 1무 1패는 4팩을 2팩으로 나누고 81분의 1이니까 요거는 81분의 1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3승 1패는 4팩을 3팩으로 나누는 그러니까 4팩을 3팩 더 내려가나 이거? 다행이네요. 4팩을 3팩으로 나누고 81분의 4니까 81분의 1이니까 얘가 81분의 4죠. 그 다음에 그 아래 것도 똑같겠죠. 81분의 4.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81분의 1이 되겠죠. 그게 다 더하시면 돼요. 배반사건이니까. 다 계산해보면 81분의 4 더하기 6 더하기 12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요거 계산하니까 요거 10, 22, 26, 30, 31, 81분의 31 이렇게 해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81분의 31이 정답이 맞죠? 네, 81분의 31이 정답이 맞습니다. 제 답을 수정해 놓지 않았네요. 제 아무튼 81분의 31인데 사실 요거에 조금 이제 레파토리, 좀 스토리텔링을 좀 이야기해보자면 왜 갑자기 이제 이걸 구하라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물론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도 구할 수 있는가라고 보니까 이렇게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승부 중에서 전체 승부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전체 승부에서 비기는 경우 비계 같네요. 비겨. 그 다음에 A가 승. 그 다음에 B가 승. 하는 경우는 A가 승리할 확률이랑 B가 승리할 확률이 같잖아요. 물론 비길 확률도 같긴 한데, 그러니까 A가 1승 3패 하는 거랑, B가 3승 1패 하는 경우의 확률이 같잖아요. 그쵸? A가 1승 3패, B는 3승 1패 하는 경우가 서로 같죠. 그쵸?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확률들이 전체적으로 좀 대칭적으로 안에 같은 확률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비기는 확률이 81분의 19였죠. 근데 생각하건대 여기는 이 확률과 여기는 이 확률은 서로 같아요. 그러면 여기 전체 승부는 당연히 1일 거니까요. 1 빼기 81분의 19를 하시고 요거를 2분의 1로 나누신 게 A가 승리할 확률이고 실제로 계산하시면 여기에는 요게 뭐가 나오냐면 여기는 요거 나옵니다. 그죠? 근데 뭐 확실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 굳이 뭐 시험장에서 도박을 할 필요는 없죠. 그죠?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풀어도 괜찮다 라는 걸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 좀 헷갈렸을 가능성이 좀 크다. 제곱근 문제를 뭐 그렇게 많이 안 다뤄봤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는 다음 두 가지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양의 정수 mn의 값을 바로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좀 막혔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이 부등식이 좀 낯설다.
이 둘을 만족하는 mn값을 어떻게 구해보지라고 해서 m과 n이 자연수라 양의 정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막 집어넣어서 구한 친구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도 막 그 순간에 막 안 나온 친구가 있을 건데 이젠 이게 왜 복잡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부등식을 어떻게 썼었죠? 우리 부등식은 x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문자를 기준으로 숫자로 이렇게 적어서 썼었어요. 근데 지금 얘는 어때요? 숫자를 기준으로 문자가 와있죠? 그래서 좀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나름대로 바꿔보는 거예요. m을 기준으로, n을 기준으로. 그럼 이제 m을 기준으로 먼저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요거 와 이제 여기는 요거 보시면 되고 자 여기 이제 m은 첫 번째 m은 3루트 3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2루트 6보다는 크죠. 이거 곱하면 쌤이 근데 이게 루트 값이어서 정확히 2루트 6이 3루트 3보다 작은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때 적당한 값 집어넣어 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 양변하면 제곱을 해볼게요. 어차피 양수이니까 제곱하면 이제 부등호 그대로 성립을 해요. 얘 제곱하면 24고요. 그쵸? 그럼 얘는 m제곱이고요. 얘는 27이니까 정수의 제곱 중에 이 안에 들어가는 건 누구밖에 없다? 5밖에 없다. m은 5가 되는 거고 이제 실제로 여기는 2루트 6이랑 3루트 3을 비교하면 얘가 더 작다는 걸 2루트 6이 더 작다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이거랑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를 가지고 n을 기준으로 이제 한번 만들어 보면 n은 4루트 3보단 크고 그 다음에 n은 3루트 6보단 작죠. 4루트 6 3루트 6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 양수들이니까 양변을 다 제곱을 해주시면 부등호 바뀌지 않고 얘는 48 얘는 69, 54니까 이걸 만족하는 n의 값은 7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5,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이제 2번은 1의 결과를 이용하여서 다음 5개의 수 1부터 5번의 대소를 비교하고 싶대요. 그랬을 때 이거는 뭐 위에 거를 좀 이용하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제곱근을 계산해 보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얘는 이제 요 안에 거 루트 안에 거 계산하니까 12죠. 12 계산하니까 이제 12루트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안에 거 계산하면 얘가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니까 24. 24면은 10, 여기 안에가 24. 그럼 2루트 6이니까 12루트 6. 12루트 6.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안에가 이제 계산하면은 계산하시면은 9 마이너스 36 그러면 36이 되죠. 왜냐면 루트 값 항상 양수예요. 그 다음에 루트 값은 항상 양수고요.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계산하시면은 요거 이제 안에가 마이너스 32의 제곱이니까 32로 튀어나오고 얘가 마이너스 3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앞에 게 마이너스 32니까. 그 다음에 얘 계산을 이제 요 아래에서 한번 여기서 하고 아래다 쓸게요. 얘는 이제 먼저 안에 거 계산해보면 1 마이너스 루트 6 1 플러스 루트 6에 대해서 이제 분모의 유리화를 해보면 1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계산해볼게요. 그럼 이제 분모를 계산을 해보니까 분모는 뭐가 나오냐면 요만큼 계산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5가 나오죠. 그럼 이게 지워지고 여기 지금 마이너스 3 다시 마이너스 루트 3의 1 플러스 루트 6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요 앞에 제곱하면 3이고요. 요거 제곱하면은 7 플러스 2루트 6이니까 얘는 21 플러스 6루트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21 플러스 6루트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대소는 마지막에 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5개 수 중에 35보다 큰 수, 그다음에 음일수를 측정해라 라고 했을 때 구해봐야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략 루트의 크기를 서로 비교하는 방법은 2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제 대소를 서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나머지 하나는 적당한 값, 루트 2는 대략 이거고 루트 3은 대략 이거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흔히들 이제 수학 계산할 때 0.2씩 커집니다. 루트 2는 1.4. 그 다음에
아니네요. 보세요. 1.4. 루트 3은 1.7. 루트 4는 누구든 다 아는 2고요. 루트 5부터는 이제 좀 0.2씩 올라가시면 돼요. 루트 6은 2.4. 그 다음에 7은 2.6. 그 다음에 8은 대략 2.8, 루트 9는 10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하면은 대부분 좀 틀리지 않거든요. 요렇게 푸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얘 계산해보면 얘는 대략 14 곱하기 12니까 14 곱하기 12는 뭐가 나오냐면은 잠깐만요. 내가 좀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그쵸? 그쵸. 요 안에가 12니까 얘가 12 루트 12고요. 얘는 24 루트 3이네요. 얘가 24 루트 3이고 저기에 있는 저 루트 3 1.7을 24랑 곱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57.6이 나와요. 57.6. 자, 그 다음에 12 곱하기 루트 6도 마찬가지로 루트기 2.4니까 12 곱하기 2.4를 해주시면 뭐가 나오냐면 28.8이 나와요. 얘는 36이고요. 마이너스 30이고요. 얘는 이제 얘가 뭐가 나오냐면 루트기 2.4니까 2.4 곱하면은 얘가 계산해서 14.4가 나오고요. 얘는 34.4가 나와요. 따라서 35를 넘는 거는 누가 있냐면은 얘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얘 하나 있고요. 35.4. 얘 아니에요? 얘가 14.4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까지 이렇게 3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긴 3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부의 수가 아니라 음의 수. 음의 수는 몇 개 나오냐면은 여기 4번 1개 나오죠. 그럼 그렇게 순위 매겨보면은 대소 관계 비교해보면 얘는 이제 제일 작은 거 당연히 음수겠죠. 당연히 음수일 거고, 그 다음에 작은 거는 28.8인 2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5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6, 3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1번. 해서 뭔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들어갔다라기보단 그냥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헷갈리는 개념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2차 함수인데, 자, 함수 fx는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때 fx의 최소값 m은 a의 식을 m을 이제 a의 식으로 나타내자. 또한 m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자라고 되어 있죠. 자, 조건 첫 번째에서 a와 b는 어떤 관계를 갖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f의 3값이 1이라는 거 주어졌으니까 f에다 3 집어넣으면 9 플러스 3a 플러스 b는 1일 거고요. 그러면은 그쵸? 여긴 1 넘겨서 이항하면은 2항에 정리하면은 3a 플러스 b 플러스 8은 0이다. 그래서 3, b, 8은 0이다. 그럼 이러한 것을 b는 라고 고쳐서 위에 식에 집어넣으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조건 2번에 의하여 a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그럼 이제 여기는 이 식에다가 f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7이 되니까 여기 있는 요 식이 저기에 있는 13부터 해주시면 되고요. 천천히 부호 유의해 주시면서 풀면 돼요. 그래서 양변에 7 더해버리고 20, 그 다음에 32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부등호 바뀌어버리니까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래서 범위는 여기가 8이 되고 여기가 5, 마이너스 8보다 크고 마이너스 5보다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m을 a에 대해서 나타내자라고 되어 있을 때 지금 요 이제 a 값의 범위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 여기 있는 요 맨 처음에 있는 요 식 자체는 a 값의 범위 따로 나오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fx가 a 값에 따라 나타나는 최소값이 아니라 그냥 fx의 최소값 m을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여기 위에서 구해놓은 식을 좀 갖고 와서 그냥 fx가 일단은 저 a 범위에 상관없이 이제 m을 표현을 해보자라는 거죠. a에 대해서.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x 2로 나누면 2로 나누고 제곱하면은 4a제곱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8일 거고 요식 정리하니까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있는 요 식이 누가 될 거냐면 여기 있는 요 식이 누가 될 거냐면 너가 m이 될 거지. 그러면 이제 m을 또다시 저기는 저 이쁘게 식으로 기본형으로 바꾸라 그랬으니까 4분의 1로 묶어버리면 얘는 a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36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8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에 a 플러스 6의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집어넣어 볼게요. 4이고 그 다음에 6이고 그 다음 1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거와 이제 요거의 합동작품을 이용해서 따라서 이제 m이라는 식을 a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나타냈고 그런 a가 이제 범위가 주어졌으니까 그 범위 가지고 이제 구해내면 되는 거죠. 아까 살짝 말실수를 했네요. 지금 보시면 a 값의 범위지 x 값의 범위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우리 x 값의 범위가 나오지 않아서 여기에 있는 이제 m이라는 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낼 수가 있는 거고요. 조금 정정할게요. 그리고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m을 이렇게 나타냈고 이곳이 이제 여기 범위 안에서 a 함수, 2차 함수가 움직이는 저 범위 안에서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지금 이제 m이라는 식을 잠깐만 다시 써보면 m은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6의 제곱 플러스 1이에요. 얘는 지금 위로 블록이고 그 범위가 마이너스 8부터 a 마이너스 5까지이기 때문에 위로 블록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많이 해본 친구는 감으로 떨어진 거에 의해서 최대 최소값을 충분히 구할 수 있으나 잘 모르겠는 친구는 예쁘게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6 떨어진 것 같으니까 같을 거고 마이너스 8 해가지고 요만큼만 이제 그려지는 2차 함수일 거고 최대는 a가 마이너스 6일 때 1이고요. 글씨를 조금 더 집중해서 쓰겠습니다. 최소는 a가 마이너스 8을 집어넣었을 때 m에 마이너스 8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 마이너스 8 집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4 플러스 1이 돼서 0이 됩니다. 그래서 맞게 집어넣어보면 m은 마이너스 6일 때 최대값 1을 갖고요. a가 마이너스 8일 때 최소값 이제 0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2차 함수 문제였어요.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진법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진법 같은 경우 이제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충분히 쉬웠을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자, 양의 정수 n을 우진법과 구진법으로 나타내면 각각 세 자릿수가 이제 숫자가 나열된 순서가 거꾸로 된다. 진짜 그런가? 그런 건 왜 그런 거지? 라고 해서 막 그걸 파악할 필요는 없고 정수 성질은 더욱더 이제 흐름을 따라가시면 된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정수 n을 이제 나중에 10집법까지 사진법으로 나타내고 싶다라고 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쭉 밑에 아랫부분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n을 오진법으로 나타내고 구진법으로 나타내면 이제 오진법으로 나타내면 이제 a, b, c라고 하고 구진법으로 나타내면 그냥 순서가 거꾸로 된다라고 했으니까 12a라고 합시다. 이때 a와 b와 c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러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10진법,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숫자를 생각을 해보면 그 숫자를 x, y, z라고 해볼게요. 얘는 10진법이에요. 그럼 잘 알고 있듯이 10진법이라는 숫자는 각 자리에 여기와 여기에 여기 각각에 올 수 있는 숫자들이 0부터 9까지예요. 왜 그럴까요? 라고 보시면 여기 있는 요 숫자들이 오는 이유는 10으로 나눈 나머지들을 가지고서 만든 숫자 조합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또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숫자 한 20, 한 3
23을 우리가 이제 삼진법으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삼진법을 이용해서 삼진수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얘를 이제 3으로 나누죠. 3으로 나누면 3, 7에 21, 나머지 2. 그 다음에 3, 2, 6이니까 1. 3, 0, 이렇게 2 해가지고, 요렇게 212라는 212, 이렇게 읽는 거죠. 212라는 30번 수가 나오죠. 이 수들은, 그럼 이 수들은 누구냐라고 봤을 때 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n으로 나누었을 때, 일반화 시켜보면은, n으로 나누면, 엔진수라고 할까요? 엔진수는 각 자리 숫자는 1부터 n-1까지 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는 지금 A는 오진법이니까 여기는 이 숫자들은 1부터가 아니라 0부터 5 사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들은 0부터 9 사이다. 라고 해서 서로의 교집합들을 확인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죠. 어떤 함정이 있나요? 지금 여기서도 제가 살짝 이제 대략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갔는데, 여기 있는 요 최고차 맨 앞에 있는 개수는 당연히 얘는 0이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x, y, z라는 숫자라고 내가 말했기 때문에, 세 자리 숫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0이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쟤는 뭐 1부터 9까지겠죠.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은 귀찮지만 디테일하게 써보면 A는 이제 1부터 4까지일 거고요. 아까 틀렸네요. B는 이제 0부터 4까지일 거고요. C도 0부터 4까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C는 1부터 8까지일 거고요. B는 0부터 8까지일 거고요. A는 0부터 8까지겠죠. 그럼 A의 교집합 해보면 얘는 1부터 4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교집합은 0부터 4까지가 될 거고요. C는 0부터 이렇게 하니까 이제 1부터 8까지다라고 해서 요 E, C, A부터 틀린 친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자, n을 이제 오진법을 이용해서 그리고 부진법을 이용해서 나타내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럼 또다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요 삼진법이라는 삼진수를 여기를 거꾸로 이제 옮기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10이라는 십진수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1 곱하기 10의 1승 더하기 2 곱하기 10의 0승으로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각 자릿수에다가 우리 그 자리에 해당되는 이제 0의 자리면 이제 10의 0승, 그 다음에 1의 자리면 10의 1승 이렇게 구했죠. 그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넘어가려면 2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3의 1제곱 2 곱하기 3의 0제곱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A, B, C라는 것을 이제 십진법으로 다시 고치려면은 여기에는 이제 5의 제곱인 25가 들어가고 5가 들어가겠죠. 여기는 9의 제곱인 81, 그리고 여기는 9가 들어가겠죠. 서로 같아야 되니까, 그리고 같아야 하고 이걸 이제 B라고 나타내고 싶으니까 요 이제 마저 연립을 해 보시면 연립하니까 B를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오른쪽이 4B가 될 거고요. 좌변은 81이 이제 여기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80C가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넘어가면 이제 24A가 돼요. 4로 나누면 순서 바꿔서 B는 6A 마이너스 20C가 될 거죠. 6A 마이너스 20C. 자, 그랬을 때 자, 1번과 2번에 만족하는 A, B, C를 구해라. 네? 라고 물어보시고 A는 B는 자연수 어떻게 구하지?가 아니라 우리 위에서 다 구해놨죠. B라는 숫자는 여기 안에만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안에 들어가서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직접 집어넣으시고 계산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6에다 대략 값 집어넣어서 생각해보시면 A는 4겠죠? 그죠? A는 4예요. 6, 4.
6, 4, 24니까 4가 되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갈 거고요. 얘는 4. 그럼 4 집어넣으면 6, 4, 24니까 4.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이제 뭐 여기 집어넣으면 4는 24 빼기 20C니까 C는 1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요 n을 심지법으로 나타내면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요 A, B, C 값들을 그냥 여기에 집어넣어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 건지 파악을 하고 좀 칸에다가 답을 쓰셔야겠죠. 요거는 아까 말했듯이 오진법과 구진법을 십진법으로 바꾸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12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계산. 이 121을 사진법으로 나타내면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죠? 121을 사진법으로 나타내면 4, 30, 4, 7, 4, 1은, 4, 1은 3, 4, 0, 1. 요렇게 읽는 거니까 1, 3, 2,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온 중요한 개념은 딱 요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각 자리의 숫자는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만 가능하며 요 십진법을 엔진법을 십진법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도형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도형 문제 많이 어렵더라고요. 많이 어려워서 좀 다양한 풀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최대한 조금 납득이 갈 만한 풀이를 찾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납득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조금 특히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많이 이제 도형의 성질을 많이 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조금 더 이제 기회가 되면, 물론 시간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좋은 방법 찾으면 그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ABC에 있어서 B는 45도, C는 75도, 각 A의 이등분 삼각형 BC의 교점을 D라고 하자라고 해서 내가 그림 하나만 그릴게요. 여기를 이제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합시다. 그리고 각의 이등분선이라 했으니까 좋아요. 이렇게 할까요? 잠깐만요. 좋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각 표시해보면 여기가 45도. 잠깐만요. 글씨 포인트를 조금만 줄일게요. 벌써 2포인트네. 1포인트 너무 작으려나? 나쁘지 않죠? 왜냐면 표시할 게 많아서 이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가 75도. 그러면은 지금 서로 합하면 120도니까 60도고 여기 이제 이렇게 30도, 그다음 여기를 30도라고 표현해 놓고 여기 색깔만 싹 바꿔서 요만큼은 60도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 감사하게도 이제 사인 정리를 이용하라고 힌트를 줬어요. 자, 마지막까지 글씨 이쁘게 적어야 되죠? 사인 정리에 의해서 AC와 AD를 BC랑 BD에 의해서 나타내봐라. 그러면 이제 AC는 지금 여기고요. 그죠? AC는 여기고 BC는 여기니까 다행히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이 특수각이네요. 특수각이니까 특수각 가지고서는 사인 정리해보면 그때 이제 살짝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인 정리는 두 가지 정도로 활용이 될 건데 이제 사인 A 두 개만 쓸게요. A 그 다음에 사인 B 사인 이렇게 두 개만 쓸게요. 이렇게 했을 때 얘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요 왼쪽 걸 활용하겠다는 뜻이고, 물론 오른쪽 것도 활용할 거예요. 왼쪽 거는 이제 여기 45도에 대해서 AC니까 사인 45도 분의 AC, 그 다음에 사인 60도 분의 BC. 네.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자, 칸이 좀 좁아서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 좀 계산하세요. 이거 계산해가지고 식 계산해보시면 뭐 나오냐면은 3분의 루트 6 나와요. 3분의 루트 6 BC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AD는 어디냐면은 여기가 D예요. 제가 표시를 안 해놨네요. AD는 여기가 D입니다. 여기 D였을 때 D는 이제 AD는 여기고 얘도 마주보고 있는 각이 45도. 다음 BD도 네? 그렇죠. BD도 이제 30도라고 했으니까 이제 사인 45도 분의 AD는 사인 30도 분의 BD랑 같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좌변과 같이 정리하셔서 대입하시면 그러니까 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 이것이다. 특히 ADC의 각도는 뭐 이거 둘이 더하면 이제 105니까 여기가 75도라는 걸 알 수 있죠. 75도이고 BD와 BC는 몇 대 몇이다. BD와 BC는 몇 대 몇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의 비율을 알아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생각이 날 거예요. 지금 가계 이등분선을 다루고 있는데 BD와 BC의 비율을 구하라네. 그럼 저거를 사실 직접 구할 수 있다. 항상 직접 확통도 그렇고 뭐든 노가다로 직접 해볼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아니고서 먼저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럼 여기 있는 BD랑 여기 있는 BC는 우리가 이제 그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해서 누구랑 같냐면 양 날개의 비율과 똑같죠. 값이 같은 게 아니라 비율이 똑같아요. A, C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A, B랑 A, C의 비율만 알면은 BD랑 BC의 비율도 알겠죠. 그쵸? 맞아요? 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보시면 근데 잠깐만. 얘를 구하려고 봤더니 실제로 얘를 구하래요. 그럼 순서가 얘를 구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얘를 구하고 이렇게 가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거 활용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도 보는 거죠. 근데 위에 이제 75도 왜 구하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이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얘가 75도가 됨으로써 AC와 누구랑 같냐면은 좀 여기 위에다 쓸게요. 여기 좀 칸이 부족해서 AC와 AD가 서로 같아요. 왜냐면은 삼각형 ADC는 이등변.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같은데 이 같은 걸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여기 있는 요거와 여기 있는 이걸 이용해 쓸 수가 있죠. 저 집어넣어 볼게요. 3분의 루트 6 곱하기 BC는 루트 2 BD고 요 약분 좀 하고 먼저 하면은 1 루트 3 그러면은 루트 3 BC는 3 BD. 근데 여기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요거를 비율 관계로 나타내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요들이 이제 3대 루트 3이 잠깐만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BC 순서가 바뀌어 있죠. 미안해요.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구하는 거 여기는 BD 대 BC니까 BD 대 BC는
루트 3대 3이죠. 근데 보시면 지금 오른쪽에 루트가 가 있고 왼쪽에 상수예요. 근데 당연히 BC가 더 큰데 BD보다. 근데 이 비율이 이게 뭔가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여기에 루트 3 집어넣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3이라는 숫자는 루트 3이니까 얘가 1대 루트 3으로 바뀝니다. 그쵸? 뭔가 실수할까봐 요 위에서 약분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1대 루트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제가 아까도 좀 헷갈렸네요. 요거 구하는 게 여기 AB랑 AC를 구하는 게 아니라 BD 대 DC가 이제 AB 대 AC를 구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이거 구했으니까 이제 여기 있는 요거를 구할 수 있긴 해요. 그죠? 이걸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얘 비율은 이제 뭘 구해내야 될 거냐면은 여기 있는 거는 아까 잘못 쓴 거 말고 제대로 써보면 BD 대 DC의 비율과 같으니까 그 비율 한번 확인해 보시면 AB에 해당되는 BD는 지금 여기는 여전히 1이고요. 그 다음에 AC는 요 오른쪽이에요. 그럼 이제 전체가 이제 비율이에요. 길이가 아니라 루트 3인데 여기가 이제 1이니까 여기는 1 마이너스 루트 3 아니지. 여기는 루트 3 마이너스 1이 와야지 더하면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중간에 여기 살짝 오류가 있었는데 잘 이해해 주시고 요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사실 요것도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BD랑 BC를 애초에 각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비율을 구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는 이게 괜히 준 게 아니다. 우리가 각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얘를 괜히 구하게끔 만든 게 아니다. 이등변 삼각형인 거 눈치채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러한 삼각형에다가 이제 외접원들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외접원. 자, 외접원을 이렇게 그려놨을 때, 삼각형 ABD의 외접원의 중심을 O1, 삼각형 ADC의 외접원의 중심을 O2라고 하고, 삼각형 ABC의 삼각형 A1, O2 삼각의 면적 B를 구하자라고 되어 있죠. 그럼 O1, O2를 이제 대략 기하학적으로 너무 모순이 되지 않는 선에서 그려보시면 보일까 모르겠네? 보이죠? 이것들의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것 중에 대략 여기 있다고 치죠. 그 다음에 무시하세요. 작동하는 거예요. 이쯤 있다고 치죠. 네, 여기에 O1이 있고요. 나름 그림도 정확하게 그려야 여러분들 좀 이해가 더 잘 되니까 여기 그려볼게요. O2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먼저 A51D의 각도를 구하고 A52, O1의 각도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A1D의 각도는 한번 이제 선을 그어보시면 여기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있고 색깔을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었어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어디 구하라고 했냐면은 여기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뭔가 선생님 너무 작도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직각적으로 그냥 바로 보이지만 이게 직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직각이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위에서 가지고 온 각도는 그대로 가지고 오게끔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45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특수가 아니니까 놔둡시다. 여기는 30도였고요. 빰빰빰. 여기도 30도였습니다. 30도. 그리고 여기 75도. 자, 그래서 처음부터 저 A51D의 각도를 구하는데 조금 골머리 많이 쓰였는데 지금 여기에는 요 AD는
여기 왼쪽에 있는 5원의 반지르, 5원의 이제, 5원의, 현이기도 하고, 5원의 현이기도 하고, 152의 현이기도 해요. 공통현이라고 부르죠. 얘는 지금 공통현인데, 그럼 이제 이런 공통현을 가지고 조금 이쪽 원도 보시고 이쪽 원도 보시고 좀 자유롭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각도는 보니까 누구의 중심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얘는 각 A, B, D의 중심각이다. 그쵸?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여기는 호 AD에 대해서 여기가 원주각, 그 다음에 여기가 그거죠. 중심각. 그죠? 그러니까 약 90도라는 것을 아까는 추측만 해봤지만 지금은 확실히 맞는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90도다. 90도. 좀 복잡하니까 천천히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A52, 5원의 각은 몇 도냐. 그래도 이어보면은,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안 헷갈리도록 여러 가지 색깔을 활용해 볼게요. 얘를 빨간색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렇게. 그 다음에, 그래도, 요렇게. 오우, 좋아. 그러면 이젠 O2를 아까 왜 이렇게 그려놨냐면 O2 선생님 혹시나 이 원주상에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아, 글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그렇지 전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안 그렸고요. 그냥 요 각 A의 각의 이등분, 그러니까 A에서 DC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 이등분 되니까 각의 이등분선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선 위에, 그 높이 위에 O2를 그린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는 요 각도는 몇일까라고 이제 열심히 저도 고민해봤는데 어떻게 끼워 맞추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조금 더 뭔가 이제 도형의 성질 이용해서 우리 많은 거 배웠잖아요. 다양한 공식 배웠는데 다양한 공식 가지고 뭔가 풀 수 있는 얘를 이루고 있는 혹도 없고요. 5원 A는 반지름인데 5원 O2는 반지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구할까? 뭐지라고 했을 때 제가 야금야금 각도를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가 직각이에요. 그죠? 왜 직각인가요, 선생님? 이라고 물어보시냐면, 아까 이제 A5는 공동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동현에 대해서 이 현은 5원에서 수선의 발 내리면 수직 2등분, 5투에서 내리면 수선의 발 내리면 수직 2등분. 그래서 이렇게 5원과 5투를 이어서 이렇게 만나는 공동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직 2등분, 수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직각이란 거 알 수 있고요. 여기도 직각이었으니까 45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여기 조금 있고 요만큼이 35도니까 뭐 이 조그만큼이 15도겠죠? 그쵸? 결론적으로 여기가 45도예요. 45도. 이만큼도 45도. 그리고 잘 봐요. 잘 봐야 돼. 제가 한번 확대를 한번 시켜봐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있죠? 요만큼, 그죠? 요만큼. 원래 요만큼이 30도였는데 그게 절반이니까 여기 15도예요. 15도. 따라서 여기 있는 여기 있죠. 요만큼 몇 도냐면은 얘가 6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60도 45도니까 이거 몇 도냐면 75도가 되는 거죠. 돼요? 한번 제 말 듣고 요목조목 따져보시면 충분히 납득이 갈 겁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확대를 할게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A, O2원은 75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도 힘들었다. 75도. 자, 그랬을 때 1번, 위에서 한 1번들을 활용해서 이제 AC와 AO2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1번을 어떻게 활용해서 AO와 이것들이 엮지? 라고 생각했는데 좀 복잡하더라고요. 여기다 한번 잘 가볼게요. 최대한 공간이 좀 많아야 되니까 이거는
조금 스몰하게 갑시다. 위가 좀 보여야 되니까. 보이죠? 한번 가볼게요. AC부터. 자, AC는 처음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했어요. 어떻게 접근했냐면, 요 A02, A1은 지금 요건데 반지름이네. 오케이, 반지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렇게가 직각삼각형이니까, 그죠? A, 요거를, 뭐, M이라고 하면은, AMO가 지금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A51은 지금 요 AC에 대해서, AC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AC죠, AC. 근데 AC를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얘랑 AD랑 같아. 그럼 AD랑 같으니까 AC랑 AD랑 같아. 그럼 결국 AD랑 여기는 A51이랑 나타내면 되는 거고, 요게 지금 1대 1대 루트 2죠. 그쵸? 1대 1대 루트 2고, 다시 보면은 1대 1대 루트 2예요. 45도 90도. 여기 45도 하면 이제 1대 1대 루트 2겠죠. 그래서 여기가 루트 2배의 A51이라고 할 수가 있다. 됐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제가 이제 여기 앞에서 구해놓은 거에 토대로 하면. 근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보시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물론 이 첫 번째로 활용하여 라는 말에 AC와 AD를 같음을 이용해 라고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위에서 사인 법칙이 있으니까 아래도 한번 사인 법칙 이용해보지 않을래? 라고 해서 이제 아래 거 보시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사인, 방금 이제 AD랑 AC가 같다고 했으니까 사인 AD, 사인 AD가 어딜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AD, 요 AD와 AD에 대해서 요 AD, 여기 쓰고 할게요. 2배의 A51. 그럼 얘는 반지름이에요. A51은 반지름인데, 그럼 이제 얘가 접해 있는 삼각형은 누구냐면, 삼각형 ABD. 얘의 외접원이죠. 외접원의 반지름 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여기 있는 이게 좀 작아도 이해해주세요. 이게 이제 2분의 루트 2니까 요 넘어가면은 요 위에서 봤던 요 식과 똑같은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조금 요 A02에 이제 힌트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A02도 저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어떻게 풀 수 있을 것 같냐면 여기는 이제 어디 있어요? A52는 누구냐면 이 A52는 이제 작은 원의 반지름이잖아요. 그럼 똑같이 이제 A52의 반지름을 가지고 어떻게 엮어서 조금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좀 원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A52를 어떻게 A51이랑 엮지라고 보시면 지금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요 안에 내접해 있는 삼각형을 좀 써야 되니까 이 원에 내접해 있는 거를 좀 써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A 요 접하는 요거에 대해서 뭐 정확한 각도를 모르니까 쓸 수 없고요. 그리고 저는 얘는 벗어나 있고 하니까 이제 ADC밖에 없는 거예요. ADC. 그러면은 이렇게 봅시다. ADC에 대해서 삼각형 ADC에 대해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요 각 A는 사인 30도였어요. 사인 30도분의 DC가 뭐랑 같냐면 2배의 A52랑 같다. 그러면은 DC는 A52랑 같아요. 그쵸? 여기 있는 요 녀석이 2분의 1이니까 요 2분의 1이 얘랑 사라지죠. 그쵸? 사라져서 DC는 A52랑 같다. 그럼 DC가 이제 A52랑 같은데 우리 A52는 뭐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요 A52는 DC랑 같다. 근데 이제 요 DC랑 A51이랑 엮어야 되잖아요. 근데 DC가 뭔지 봤더니 DC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 DC는 BC랑 엮을 수 있어요. 그쵸? 여기 있는 DC는 BC 일부니까 DC랑 BC랑 엮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DC는 전체 루트 3 중에 3분의 1이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전체 루트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의 BC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다시 BC랑 뭐랑 엮을 수 있냐면 AC랑 엮을 수 있죠. AC랑 엮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루트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곱하기 3분의 루트 6 곱하기 아니지. 여기 이제 BC는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루트 6분의 3의 AC가 될 거죠. 근데 왜 AC를 이런 식으로 가져왔냐면 사실 AC는 A51이랑 엮을 수 있으니까 얘는 루트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6분의 3 여기가 루트 2의 A5A1 맞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얘랑 곱하면 얘가 루트 18이니까 3루트 2가 나와요. 그래서 얘랑 지워지고 따라서 A52는 루트 3 마이너스 1의 A5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사실 제가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게 이거예요. 조금 너무 억지스럽게 구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그렇게 또 복잡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하시면 돼요. 그래서 sin ABC 자 이렇게 이것도 오른쪽에다 쓸게요. 공간 넓게 크기도 살짝 크게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2분의 1에 사각형 ABC니까 AB 곱하기 AC 그 다음에 sin 여기가 약간 60도라고 문제가 있는 거 우리가 구했고요. 위에서 60도라고 요거 대 2분의 1에 A1, A51, A52니까 A51, A52 그 다음에 여기 끼인 각도 우리가 아까 60도라고 구해놨죠. 그쵸? sin 60도 그러면 일단은 60도 지워지고요. 2분의 1 지워지고 결론적으로 AB 대 AC AB 곱하기 AC 대 A51, A52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또다시 이제 뭔가 약분을 시키기 위해서 연관성 있게 식을 바꿔야 될 텐데 A51도 여기 보시면 AC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A52도 요거만 가지고 오면은 AC로 연결해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그럼 AB는요, 선생님? AB는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AB를 AC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나타낼 수 있죠. 어디서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서요. AB랑 AC의 비율이 이렇다라고 했으니까 좀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얘네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이제 더하면 루트 3인데 AB는 그 안에서 이렇게 하죠. 여기서 이제 뭐라 할 수 있냐면은 AC는 루트 3 마이너스 1 곱하기 AB 그럼 뭐 AB는으로 표현해야 돼.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1 곱하기 AC 이렇게 되죠. 자 마무리 해볼게요. 얘는 이제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1 AC 곱하기 AC고요. 이거 대 A51은 루트 2분의 AC고요. 그 다음에 A52는 요거 곱하면 3루트 2니까 3 지워지죠. 루트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곱하기 AC 이렇게 쓸게요. AC 저기 써있구나. 이렇게 쓸게요. 또다시 지워보시면 AC가 지워져요. 그래서는 이쁘게 AC 지워져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루트 2는 좌변으로 넘어가면 2가 되고요. 이 루트 3 마이너스 1을 우변을 곱하면은 3 마이너스 1이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2 루트 3이에요. 끝난 거 아니죠?
약분까지 하면 1대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해서 따라서 1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될 거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간을 엄청 할애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였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배운 도형의 성질보단 좀 원의 성질이 많이 활용된 그런 문제였지 않았을까. 제가 좀 다소 복잡하고 중간중간에 계산 실수한 거 있는데 혹시 모르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하실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